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도서는 세계 최고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유정식 옮김 다산북서 발행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시대를 앞서가는 철학가, 탁월한 통찰력으로 전 세계 수많은 비즈니스맨의 멘토가 된 경영의 선구자입니다. 경영학의 전문 내용을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본질과 경영관리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으로 일선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데 큰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철학 분야에서 심오한 화두를 자주 던진 그의 업적은 60년 넘게 현대 조직과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며 경영자의 업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 경영 철학의 핵심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모든 규율은 미션에 두어야 합니다. 한정된 인력과 자금을 잘 경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요.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 어떤 결과가 조직에 필요한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프로세스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미션은 행동의 이유, 즉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뜻하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입니다.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셋째는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입니다. 고객 가치는 니즈, 즉 신체적, 정신적 행복으로 말하고요. 요구, 다시 말하면 서비스 제공 장소, 시간, 방법, 그리고 열망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결과 등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기업의 이익,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 환경, 건강, 희망, 능력, 역량 등의 차원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계획은 조직의 목표, 세부 목표, 실행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려줄 수 없고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해답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에 본거지를 둔 홀스티의 미션 선언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자주 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바꿔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둬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을 꺼라. 삶의 반려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멈춰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그만둬라. 삶은 단순하다. 모든 감정은 아름답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지막 한 입까지 감사하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과 두 팔, 가슴을 열어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열정에 대해 묻고 당신의 꿈과 영감을
그들과 함께 나눠라. 자주 여행하라. 길을 잃는 것이 너 자신을 찾도록 해줄 것이다. 어떤 기회는 단 한 번만 온다. 그것을 붙잡아라. 인생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 당신의 꿈을 살고 당신의 열정을 나눠라. 워싱턴 포스트는 이 성명서를 일컬어 새로운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일단 해봐, Just Do It 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Just Do It은 나이키사의 유명한 광고 슬로건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계획의 5가지 요소입니다. 1. 폐기. 잘 돌아가지 않는 것들과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폐기할 것인지가 첫 번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용성과 기능을 상실한 것들을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유형의 고객이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이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떤가?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해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빨리.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성공적인 것들과 잘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고의 원칙은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노력을 쏟는 것이고 그래야 최대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때가 바로 좀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할 적기입니다. 집중은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측면이 완전히 노출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미래의 성공, 진정한 혁신,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조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조직과 잘 맞을까요? 정말 그것들을 믿습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최첨단의 것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위험 감수입니다. 계획에는 어느 시점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이 항상 포함됩니다. 어떤 위험은 감수할 만해서 무언가 잘못 진행된다고 해도 약간의 손실만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5번째,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중해야 하는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점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거나 확실하지 않다 해도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분석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약하지만 필수적인 성과 영역, 예정된 도전,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기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면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경험이 많고 더 나은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저 먼 지평선을 향해 조직 전체를 움직이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 없이는 비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이어야 사람들은 당신이 힘을 합치자고 독려하는 순간 팔로 감싸 안듯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명확할수록 당신이 영감을 줄 사람들과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간의 손실 요소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당신이 공유한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취하는 행동들 간의 손실 요소도 적어집니다. 비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물 셀 틈 없는 완벽을 기하세요. 이때 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밀폐제가 바로 계획입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밀레니얼 세대가 다양한 기업들을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 기회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설계도로서 계획을 집요하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획을 따라가며 학습하기 위해서 계획의 범주 내에서 반복적으로 실험합니다. 당신이 계획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필요할 때마다 변화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계획은 쌓여있기만 한 죽은 문서가 아니에요. 계획은 두뇌 플레이를 위한 모래놀이통과 같아서 당신의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반복 실험하고 서로가 공유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세계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대담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차고 넘치며 그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총각을 다투어야 할 상황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이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경로에서 조금만 옆으로 비껴나도 나중에는 이 경로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래서 완전히 반대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죠.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가설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성공적인 계획입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세요. 가설이 잘못됐다고 드러나는 지점이 이르렀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시간을 아낀 것이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경계선과 모서리를 가져야만 그에 따라 계획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이 말하듯이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성견지명이 있는 리더들에게 준비란 무기고에 쌓아둔 여러 무기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도구입니다. 계획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승리를 평가해주고 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진입금지, 돌아가시오란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손실을 경감시켜줍니다. 잘 만들어진 계획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합니다. 언어의 힘을 이용하라. 리더는 반드시 간명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되풀이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때는 그들을 연결시키고 계몽시키는 강력한 몇 마디의 메시지로 리더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 명의 리더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한이양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 임무의 공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대신에 나는 리더십의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의 모든 계층에 걸쳐 리더십이 양성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책임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는 울타리에 걸터 앉아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기다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자신의 조직 가치와 원칙을 구현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리더라면 바람직한 행동의 본이 되어야 하고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새롭고 의미 있는 시작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피터 드러크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초점은 강력합니다. 이상은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피터 드러크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